그 아이는 왜 자꾸 친구를 괴롭혔을까? 한 초등교사의 고백. 교실 속 침묵의 외침 초등학생이 보내는 학교 폭력 SO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제 교실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장난이라고 말하는 것과 폭력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경계를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 아이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 저희 반은 그저 평범한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28명의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표정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민우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적극적이고 쉬는 시간이면 교실을 누비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이였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발표할게요. 항상 가장 먼저 손을 드는 민우를 보며 저는 참 밝은 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쯤부터였을까요?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러나 놓쳐버린. 선생님,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서진이는 평소보다 자주 화장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늘어났고 눈가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저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몸이 안 좋은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월 서진이 어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서진이가 요즘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전학을 가고 싶다고까지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전학 왜? 우리 반은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도 사이가 좋았는데 제가 놓친 것이 있었던 걸까요? 교실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 서진이와의 개별 상담.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가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매일 절 놀려요. 멍청이, 바보라고 부르고 급식 시간에는 제 밥그릇에 물을 붓기도 했어요. 그냥 장난이라면서 숨겨왔던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장난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놀림이었지만 점점 그 수위가 높아졌고 다른 아이들도 민우를 따라 서진이를 놀리기 시작했다고요. 선생님,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민우가 선생님한테 이르면 더 심하게 괴롭힌대서.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음 날 아이들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아이가 비슷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민우가 서진이한테 계속 심부름 시켜요. 민우가 자기 맘에 안 들면 서진이 필통을 던져요. 서진이가 우는데도 계속 놀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걸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장난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진이의 침묵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와의 면담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던 아이가 조금씩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서진이가 반응하는 게 재밌어서요. 진짜 장난이었는데.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면서 민우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작년에 학원에서 형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많이 울었는데 가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아이도 사실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 어머니를 뵙는 날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방어적이셨어요. 우리 민우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애들이 좀 지나치게 예민한 건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어요. 동생에게 좀 거칠게 대할 때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반의 약속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었죠.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 장난과 폭력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서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그렇게 많이 힘들 줄 몰랐어.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서진이가 보내온 신호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 급식을 남기는 것,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모두 고통의 표현이었는데 말이죠.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폭력 사건의 60% 이상이 장난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70%는 어른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해요. 두렵거나 더 심한 보복이 있을까봐 혹은 이르는 사람이 될까 봐서죠. 그 후 우리 반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마음 온도계를 체크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기분을 숫자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짧게 적어요. 이를 통해 누가 힘든지, 왜 힘든지 더 빨리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비밀 상담함도 만들었어요.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쪽지로 남길 수 있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이제는 친구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고요. 모든 어른들에게 드리는 부탁.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말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아픔을 들여다봐 주세요. 아이의 작은 변화식욕 저하, 수면 장애,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이 모두 도움을 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그건 그냥 장난이야 라는 말로 상처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세요. 장난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며 아이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웃음 속에 숨겨진 슬픔은 없는지, 침묵 속에 감춰진 외침은 없는지, 한 아이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몰랐을 겁니다. 교실 뒤편에서 벌어지는 작은 폭력들을, 그리고 그것이 한 아이의 마음에 남긴 깊은 상처를. 학교 폭력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의 반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침묵하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작은 신호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용기가 우리 반을 바꿨어.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 감사합니다.